제가 오늘 강의 전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번에 한 강의 다 기억하고 있어. 똑같은 거 맞네. 그래서 저희 한번 많이 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 앞에 내용 잊어버리고 한 70~80%를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해도 이제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하시면은 잠을 잘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공통된 특징이 잠을 잘 주무세요. 저는 그 지난 그 양평 우치에 모임에서 앞에서 맨발 걷기 치유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한 날은 아주 단잠을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날 맨발 걷기를 안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맨발 하면은 잘 오고, 안 오면은 안 오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이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를 하셨는데 잠을 잘 주무실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기억력이 회복되셨대요.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책을 읽으시면 중간 그 앞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 뒤쪽이 생각이 안 난대요.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 생각이 안 나죠. 제가 맨발을 좀 더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놀라운 거는 그 책 내용이 맨발 걷기를 한 3개월 정도 하시니까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두뇌가 회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좀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우리 맨발 걷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다 기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말씀 증거할 때는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갈 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면 참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에서는 야, 그거 전에 했지 않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 봐서 아주 맨발 걷기가 두뇌 관련되는 기관이나 우리 인지망 형성, 유지, 치료, 보수, 회복에 아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 뇌 속에 뇌 정 가운데요. 그 가운데 무슨 기관이 있죠? 우리 머리 정 가운데. 예,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솔방울처럼 생긴 기관이 있어요. 솔방울처럼. 그래서 소나무 송자에다가 열매가째를 써서 송과체라고 그래요. 송과체. 그 송과체에서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무슨 호르몬이 풍성하게 많이 나오냐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동안 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우리 몸의 정상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특히 뇌신경세포에 쌓여있는 치매 물질들을 다 녹여냅니다, 얘가. 그래서 치매 물질을 다 녹여내서 그 다음에 척수액으로 얘를 배출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3끼 밥 드시듯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하게 개런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치매 안 걸려요. 네. 치매 걸릴 수가 없어요. 치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면서 뇌신경세포도 다 회복을 시키고요. 동시에
뇌신경 시냅스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신경인지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절연시키는 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그 단백질을 여러분이 주무실 때 멜라토닌이 전부 다 깨끗이 녹여가지고 마치 빨래하듯이 전부 다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치매 걸리시거나 파킨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특효약이 이 맨발 걷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례를 들어봤을 때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한결같이 내가 맨발 걷기 하니까 나는 잠을 잘 잤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멜라토닌 풍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하면 그게 나오면서 전부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뇌신경세포 시냅스가 점점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시냅스 연결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맨발 걷기 하시면 뇌에 관련되는 모든 질환은 다 극복하고 우리는 머리에 관련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참 아주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예, 저도 참 맛있게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사를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나 참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아이 뭔가 좀 부족하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예. 근데 식사 베이스가 전형적인 이게 잘 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참 뭐 좋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거 보니까 전부 풀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풀 먹으면 이거 힘이 안 생겨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질병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좀 힘이 있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풀 먹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드신 이 식사가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는 최고의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느끼시고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하실수록 오늘 식사했던 그 효과가 우리 몸에 온몸에 우리 몸을 지배해서 우리 몸에 망가진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강력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 풀만 먹고 사는 동물 있죠? 소. 코끼리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번 소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소에게 그 좀 뼈 있는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뼈가 붙은 고기 주면. 예, 그러면 강우병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 강우병 걸려요, 소는. 그래서 오래전에 강우병 걸린 소 얘기하면서 죽은 소를 다시 삶아서 그 소에 먹이를 줘가지고 강우병 걸린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소는 있잖아요. 반드시 풀만 먹어요. 풀 먹는데 소는 누구보다도 힘이 약해요? 엄청 세요. 소는 풀만 먹는데 힘이 세. 소는 풀만 먹어도 힘이 센데 사람이 풀을 먹으면 우리 몸도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예, 우리 몸도 세지겠죠. 소는 풀만 먹는데도 우유를 생산 잘해요. 졌어. 풀 먹잖아요. 그러다 우유를 풍성하게 단백질로 막 생산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소는 풀만 먹는데 어떻게 힘도 세고 단백질도 생산 잘하고 송아지도 쏙쏙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소는? 소는 신발을 안 신어요. 그 정답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멋집니다, 그게. 근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소는 풀을 먹을 때 동시에 풀뿌리에 묻어있는 흙도 같이 먹는데요. 살짝. 예. 그래가지고 이 흙 속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소 윗속에는 그 미생물들이 소가 먹는 그 섬유질 있잖아요. 풀을 미생물들이 얘들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거친 이 탄수화물 있잖아요. 섬유질로 되어 있는 풀은 아주 화학으로 얘기하면은 고분자 같이 긴 이 탄소가
연계계가 탄소가 마치 체인처럼 밧줄처럼 붙어있는 그런 구조의 물질이에요. 그것을 미생물들이 먹어요. 먹은 다음에 분해를 시켜. 그래가지고 유효한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가 다시 또 자기 영양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에게 부족함이 없는 영양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 속에 미네랄 들어있죠. 그 다음에 풀 속에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그 미생물이 풀을 먹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서 소에게 공급시키는 그 핵심적인 그 기전,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그것이 바로 미생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 미생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에 미생물? 우리 몸에 미생물이 장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혈액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미생물이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있냐면 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장균. 대장균이라고 불러요. 대장균. 대장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장균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제가 1번 10조개, 2번 20조개, 3번 30조개, 4번 40조개. 예? 몇 조개? 10조개. 예, 40조개예요. 40조개. 사람의 세포가 통상 보통 좀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은 30조개로 봐요.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키가 한 180 되는 사람은 한 60조개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평균 세포수보다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미생물의 수가 더 많아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하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 우리 몸에 유익하게 도와주는 유익균. 유익한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롭지도 않고 뭐 이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균들이 또 있어요. 중간 정도의 균이 있고, 세 번째 균이 참 중요한데, 세 번째 균은 유해균이에요. 유해균. 그러면 유익균과 유해균을 어떻게 나누냐면, 얘가 미생물이 우리 음식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먹어요. 물론 우리가 소화시키고 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장에 있는 그 미생물이 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먹은 다음에 얘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면 얘는 유익균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는 어떤 게 유익하냐 그러면은 주로 저분자 탄화수소예요. 저분자 탄화수소.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탄화수소를 다른 걸 얘기하면은 저분자 지방산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분자 지방산. 이런 걸 만들면, 그러면 장에 있잖아요. 장에 얘가 장 그 표면을 싹 이렇게 기름칠하는 역할을 해요. 그 저분자 지방산이. 그리고 이 저분자 지방산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장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염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요. 그리고 어떤 지방산은 또 우리 유전자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유익균이라 그래요. 유익균. 자, 그리고요, 어떤 미생물은 얘는 우리 음식물을 먹고 얘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요. 발암물질은 제가 이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발암물질이 있어요. 주로 이제 화학 구조가 주로 변전거리 같은 게 들어있고, 그게 OH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게 붙어 있으면 다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야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되시는 분들은 주로 변전거리 이렇게 육각형이 되어 있고 거기에
CL이라고 염소 같은 것이 1개 붙냐, 2개 붙냐, 3개 붙냐, 4개 붙냐에 따라서 붙을 때마다 독성이 10배씩 증가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 균을 우리는 유해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는 유익균이 많을까요? 유해균이 많을까요? 내 몸속에는 40조 되는 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 손대보세요. 유익균. 그다음에 유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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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균이 많은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뜻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시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 왕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량이 딱 들어오면 유익균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냥. 엄청나게 좋은 이 영양분이 내게 왔구나 환호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흉한 물질을 막 유익균이 그걸 먹은 다음에 이 미생물이 뭘 먹은 다음에 얘가 뱉어놓은 똥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어떤 셀룰로즈 이 식이섬유를 탁 먹은 다음에 우리 몸이 유익한 그런 그 지방산을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육류계통의 식사를 하시잖아요. 고기, 특히 붉은 고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뭐 이게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육류 위주 있잖아요. 단백질 덩어리. 이런 것을 드시면은 또 요걸 좋아하는 그런 그 균이 있는데 그 균이 무슨 균이냐면은 유해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장 속에 있는 균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유익균으로 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형적인 채식과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익균으로 다 차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해균이 살아요. 유해균이 힘이 더 세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유익균을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이 몸속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움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이를 어떤 종류의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익균이 많을 수도 이길 수도 있고 유해균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오늘 식사는 전형적인 유익균에게 힘을 실어줘서 해로운 이 유해균,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게 하는 이 발암물질을 만들게 하는 이 균들 있잖아요. 이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이런 그 식사를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 와서도 이 한학에서 주로 하는 이런 식사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한학에 가면 사실은 암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바다를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열심히 걸은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맨발로 열심히 걸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건 정말 칭찬하고 감격스러운데 옆으로 돌아서 카페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드시고 또 심지어는 담배까지 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옆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 육류계통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면은 유해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유해균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때 유해균이 빨리 나도 이렇게 풍성한 이런 이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식사량은 주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렇게 상초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거기에서 들어있는 식이섬유들이에요. 그 섬유들이 대부분 물에 녹아요. 그 섬유들은 물을 잔뜩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장 속에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이제 유익균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서 우리 몸에 흉한 그러한
이 저분자 이 지방산을 생산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얘는 안 들어오니까 그냥 유익균은 힘도 없어서 그냥 힘이 없어 하는데 유해균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고기 막 먹으면서 얘가 다양한 종류의 발암물질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게 그 습관이 오래되면 그게 장에 쌓입니다. 그게 그러면 직장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대장암도 올 수 있고 그게 돌아가면서 간으로 가면은 간암도 생길 수 있고 온갖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유익균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하나기가 그런 식사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아주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 문정희 대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인도의 그 폐암 환자들을 돌보던 그 테레사 수녀 있지 않습니까? 캘거리의 테레사 수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문정희 대표를 왼발의 테레사다 좀 그렇게 표현해줬어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유익균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몸을 이기게 해주고 그러면 유익균이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 식이섬유를 먹은 다음에 얘가 우리 몸에 유용한 그런 그 저분자 지방산을 만들어요. 근데 저분자 지방산을 만들면 그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아세틸이라는 그러한 화학 성분이 저분자 지방산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아세틸기 들어보셨어요? 아세틸기? 아세틸기를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잠자는 유전자를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걔가. 아세틸기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잠자고 있다가 내가 딱 깨워가지고 우리 몸에 유용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들의 면역세포들 있잖아요. 면역세포들의 80% 정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장애에 있어요. 장애. 왜 장애에 있죠? 왜 장애에 있어요? 예, 장애에 거기 미생물들이 많으니까. 미생물들이 혈관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장애에 있는 거예요. 장애에 있는데 면역세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파구라고 있어요. T파구. 예, 그 T파구가 특히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장에서 이게 그 미생물들이 인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T파구가 해요. 장에서 하면서 이 T파구가 미생물들하고 유익균들하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T파구가 미생물로부터 T파구가 활성화돼요. T파구가 미생물과 서로 교감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T파구가 활성화된 다음에 그렇게 활성화되면 T파구가 전투력이 막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우리 몸의 세포인지 어떤 게 이물질인지 어떤 게 암세포인지 그걸 알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익균은 T파구를 훈련시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파구가 유익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떠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속을 쫙 돌아다니면서 어디 암세포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메커니즘, 그 기전이 크게 관여하는 게 바로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유익균의 길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전형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드신 것처럼 채식 위주의 식사, 과일 위주, 과일, 채식 이런 종류의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시냐가 엄청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신 온갖 종류의 그 컬러풀한 그런 그 채소 속에 다양한 종류의 황산화제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C, 온갖 종류의 황산화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채소 가운데서 엽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엽산 들어보셨나요? 네. 예, 비타민 뭐 나인이라고 하고 하는 건데 이 엽산이라는 이 비타민은 화학 구조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 화학 구조의 특수한 화학 구조에 의해 가지고 얘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얘는 메칠기라는 화학 구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메칠기 들어보셨나요? 메칠기? 이 메칠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전자가 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만약 암세포다 그러면 암세포 만드는 유전자는 활성화되지 마라. 얘는 꼼짝 못하게끔 암세포 활성화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메칠린이에요. 메칠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시는 이런 그 야채, 곡류 이 속에는 엽산이 풍부한 그러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마씨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씨 속에 엽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씨를 식사 때마다 하나씩 드시잖아요. 그러면 암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얘가 스위치를 꺼버리고 작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마씨 안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또 그 지방산 속에는 머리에 내신경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그런 물질도 들어있고 온갖 종류의 황산화제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 아마씨 속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마씨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아미사 우리 그 활동하면서 특별한 걸 하나 우리가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아마씨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은 이게 프레이크처럼 이게 갈려지지 않아서 먹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랬는데 얘를 미역국에 넣어 드시잖아요. 미역국에?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소고기를 막 썰어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을 내면서 고기처럼 이렇게 이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맛을 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메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아마씨를 보면은 보통 씨 속에는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씨는 단백질 함량이 자그마치 20% 정도 돼요. 20%.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드신 레시피 가운데서 현미에 들어져 있는 단백질 각종 종류의 아미노산 그리고 그 다음에 미역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씨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 세 개가 플러스가 되면 이것은 이 지상에서 이거보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최고의 영양 밸런스가 돼요. 섬유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황산화제 물질과 필수 아미노산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 24개 이상 퍼펙트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 채식 위주의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이런 식사를 하셔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유익균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런 식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식사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맨발 걷기 다 지도자님들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뭘 드시느냐, 어떻게 걷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그 다음에 최선의 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유해균이 패배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식사를 앞으로는 좀 많이 가려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공간이고 이게 주먹만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상 채우기 힘들어요. 보통 우리 위는 한 70~80%를 채워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120%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선의 음식을 우리 몸속에 채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육류를 이미 채워버리면 다른 건 못 채우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초이스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채식 위주의 이런 식사를 할 수 해서 우리 몸에 유익균이 승리하는 그러한 여건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주자. 그래야 우리가 온갖 질병, 암 이런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드셨으면 좀 문제되는 게, 특히 이제 연안에서 자라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패류가 대표적이에요. 조개 어패류. 그 다음에 낙지 이런 거. 그런 거 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가둬잎도 들어있고, 납도 있고, 솜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출신이 조금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뭐를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시려면, 현미밥에다가 미역국에다가 아마씨 넣어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콩도 마찬가지죠. 콩.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 채소와 곡류 위주의 식사를 조금 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피해야 될 거.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시면요, 그냥 도망가는 거는 먹지 말자. 도망가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도망가는 거. 얘가 이걸 딱 쟤를 딱 보니까 얘가 도망가냐 안 도망가냐 보는 거예요. 낙지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는 건 안 되시는데. 근데 도망가자는 그 정신,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도망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은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전자는? 그건 저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낙지 얼마나 생태계에 필요해요. 낙지가 댕기면서 구멍을 뻥뻥 뚫어놔야 산소도 들어가고 생태계가 정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개를 먹어야 되겠어, 개를. 왜냐하면 먹을 게 다른 게 많은데,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낙지 한 마리만 딱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낙지를 먹는 거, 드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 못 하겠는데, 다른 거 드실 수 있는데 굳이 왜 도망가는 걸 잡아 드셔야 되는 거죠? 그게 힘이 좋아요, 그게? 우리가 이 맛있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사실은 이게 거짓 정보가 입력이 되셔서 진짜 맛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낙지가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나 잡아먹으면 너희도 곧 죽을 거야. 그래요. 왜요? 생태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돌보는 맨발 걷기 하는 맨발 벗들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우리가 도망가는 거, 그렇죠? 붉은 고기들 이런 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각종 호르몬이 생산되는 것을 방해하는 카페인 이런 거, 커피, 녹차. 이 녹차도 카페인이 커피의 2분의 1 정도 들어있어요. 홍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해균이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유해균은 뭘 만드느냐면 우리 몸에 술을 만드는 균도 있어요. 술을 만들어요, 술을. 근데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었는데 간에 지방이, 술 먹은 사람처럼 지방간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에 유해균 가운데서 술을 만드는 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 먹은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 술이
혈관속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취해버리죠.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그나마 아주 좋아하겠죠. 암세포들이.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한 잔 드시면은 이거는 마치 우리 몸속에 유해균의 덩어리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있잖아요. 술 있잖아요. 이거는 유해균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거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집에 넣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입속에다가 아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술도. 술도 안 드셨으면. 야, 우리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는 뭐예요?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자. 맞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 맞죠? 그 다음 또 무슨 얘기예요? 사업적인 하지 말자.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술 얘기 하지 말자. 금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좀 애매해요. 그거는 안 될까요? 우리 문화를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건데, 특히 이웃이 대부분 우리 이웃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편하게 가보니까 처참해요 진짜. 네? 암 거의 3, 4기 중간 돼서 방향이 대책이 없는데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몰라서 끝난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하나교로 다시 제가 모시고 와서 제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드시는 거, 그 다음 이발 걷기, 운동, 그 다음 우리의 정신 상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돼야 우리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술이 없어도 우리는 즐겁다 이렇게. 네? 술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얼굴만 봐도 그냥 뭐라 엔돌핀 팍팍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그러면. 네.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마씨를 꼭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아마씨를 제가 쭉 보니까 좋은 성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이게 보니까 유익균이, 이게 소프트한 사과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한 식이섬유를 먹은 다음에 얘가 배출해낸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이 아마씨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저분자 지방산, 아세틸기가 들어있고, 엽산이 들어있고, 메칠기가 들어있고, 그 속에 풍부한 그거가 아마씨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오늘은 내가 푸른 채소, 녹황색 채소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드실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마씨 프레이크로 든 거 하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아마씨 사장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오실 때마다 제가 늘 뵙는 거는 샘플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걸 사드시는 분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업적인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속에 엽산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저분자 지방산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아마씨 속에.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이게 섭취해야 되는구나. 그 속에 뇌신경세포에 뇌 영향을 주는 DHA 보태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용한 식품이 아마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섭성에 대해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요. 제가 중요한 논리 몇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페이스를 좀 바꿔서요. 우리 몸에 지금 전압을 재면 여러분들 몇 볼트 나올까요? 0볼트. 예. 근데 사람마다 발을 뗀 사람은 몇 볼트예요? 땅에다 발을 떼신 분은? 예? 예. 그건 사람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다른데
땅과 멀어질수록 높은 전압이 나와요. 실제로 해보세요. 땅과 멀어질수록. 자, 그래서 이게 인체의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인체의 전압이 형성되는 원리가 우리 몸에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몸 내부 때문에. 우리 몸 내부에 만일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든지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전기적인 신호가 흥분된다든지 하면은 인체의 전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인 요소고요.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외적인 요소 첫 번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구 안에 거하잖아요. 지구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이 뭘 받냐면 지구 전기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기장을 받게 되는데 지구 전기장을 왜 받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지구 표면 있잖아요. 지구 표면. 지구 표면은 0V입니다. 근데 지구 표면에서부터 공중으로 1000km 올라가잖아요. 1000km 올라가면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리층이라고 그래요. 전리층. 무슨 층이요? 전리층. 전리층은 거기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에 의해 가지고 산소, 수소, 질소, 알곤 이런 가스들이 빛을 받은 다음에 전자가 튕겨나가 버려요. 전자가 튕겨나가 버리니까 전자가 튕겨난 화학물질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되냐면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아셨죠? 무슨 전하를 떼요? 양전하를 떼요. 그래서 1000km부터 지구 표면 뺑 돌려가지고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양극이 있어요. 양극이. 플러스 양극이 있고요. 지구 표면이 플러스 지구 이 1000km부터 뺑 돌려가지고 플러스의 양극이 있게 되면 반드시 지구 표면은 음극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음극으로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구 표면하고 1000km 그 사이에 전압이 몇 볼트가 걸려 있냐면 10만 볼트가 걸려 있어요. 몇 볼트 걸렸다고요? 10만 볼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코먼 센스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구 표면은 0볼트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쭉 올라가지고 10만 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1000킬로 올라가면은 10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키가 큰 사람은 한 2m 정도 된다고 봐요. 2m. 2m 되면 2m 정도의 높이는 몇 볼트 정도 되냐면 대략 메타당 100볼트 정도의 전압이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m면은 몇 볼트 걸려요? 그 사람은? 200볼트. 200볼트예요. 그래서 2m 되는 사람은 200볼트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을 벗은 사람이에요. 벗은 사람은 200볼트. 200볼트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신발을 벗은 사람이 접지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요 몸이 땅이 0볼트니까 몸도 0볼트예요. 몸도. 그리고 200볼트 이 사람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게 200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나는 10m 높이에서 사신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럼 100 곱하기 10 하면 이 사람은 몇 볼트 안에 살아요? 1000볼트. 1000볼트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요. 1000볼트 정도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튼요. 그래서 그 볼트가 걸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은 외부 전기장에 반드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부 전기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전압이 우리 몸에 생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전압 때문에 우리 몸에 전압이 생기면 그 전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압이라고 그래요. 무슨 전압이요? 유도 전압. 여기까지는
지구과학적인 얘기와 전기적인 얘기를 팩트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플러스 그래서 이 대기 전기장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전자기기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그거에 전자파가 나오면 거기도 우리 몸이 또 반응해요. 그래서 전압이 또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이 옷과 이게 피부가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치아끼리 막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피가 돌아가면은 이 혈관 표면하고 그 다음에 피를 구성하는 물 성분하고 또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정전기가 또 생깁니다. 정전기 가장 많이 생기는데 어딜까요? 인체 가운데서? 머리? 치아. 이빨을 이렇게 실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씹잖아요. 움직이면서 치아 속에도 정전기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일 그 쇠 젓가락을 치아에 대잖아요. 대는 순간 전자가 치아에서 나와서 쇠 젓가락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치아가 시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쇠 젓가락을 치아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쌓여있던 이 정전기가 이 나머지 쇠 젓가락 빠져나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치과 의사가 아주 동의를 하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바니 전기가 빠져나간대. 갈바니 전기가. 그게 정전기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플러스 돼. 그래서 우리 인체 전압을 구성하는 요소가 전부 다 이게 이 대기의 이 전기장으로 생기는 거, 외부 전자파, 정전기, 내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전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은 원래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압이 생겨버리면 우리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전압이 영향을 받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전압은 적어도 500mV, 300mV 엄청난 큰 전압이 우리 몸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전압, 심장을 움직이는 전압, 내신경 세포가 움직이는 전압, 이런 전압은 기껏 해봐야 다 100mV 이하예요. 전부 다. 그런데 큰 전압이 하나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전압을 생산하는 그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버스 타셨을 때 아주 기분 좋을 때가 어떨 때 기분 좋아요? 버스 딱 타니까 자리가 다 텅텅 비어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혼자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죠?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다음 정거장 딱 가니까 왜 거지 하나가 딱 타는데 그래서 거지는 저 앞자리에 앉겠거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살살 어디면 어디 앉아요? 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내 옆에 앉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막 냄새도 풀풀 나기죠. 그 다음 기침하고 막 뭐 침도 튀고 막 그래. 그죠?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발을 신고 땅에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인체의 전압이 형성되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 몸을 구동하는 전압이 영향을 줘서 그게 스트레스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지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구 전기장이고요. 그다음 외부 전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TV는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TV 화면이 선명하죠? 선명해요. 이 TV는 땅과 지금 떨어져 있어요. TV 자체도 땅과 떨어져 있으면 TV를 구동하는 전압 이외에 불필요한 전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해요. 이게 생기면 TV를 구동하는 전압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지지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맨발 걷지 않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지직 인생이에요. 지지직 인생이에요. 이게. 이 지지직 하면서 암도 생기는 거고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지직이 아니라
이렇게 선명한 이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요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하고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접지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선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이런 전자기기도 이런 전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이것보다도 수조 배, 이것보다도 엄청 더 복잡하고 정밀한 이 생체 전자기기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얼마나 더 이 전자에 이렇게 민감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몸을 0볼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있잖아요. 0볼트는 선명한 인생이고 선명한 TV란 말이에요. 이 0볼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전압을 재면 다 0볼트 나올 거예요. 0볼트 나와요. 혹시 나는 0볼트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외계에서 오신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0볼트 다 1볼트예요. 이 0볼트인데 이 0볼트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0볼트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요. 0볼트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전자들이 있다 그러면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빠져나가면 0볼트가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면 전자가 땅에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땅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 레벨이 같아야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압과 땅의 전압이 차가 없을 때 그럼 몇 볼트예요?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볼트가 되려 그러면 우리 몸에 전자가 부족하면 끊임없이 전자가 땅으로부터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 몸에 과잉 전자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우리 몸에 전자가 들어올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몸에 전전기 같은 게 막 생기면 그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그건 또 빠져나간대, 그거는. 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 이 전압이 0볼트가 되는데 이 0볼트 앞에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동적이라는 얘기를 써놔요. 동적은 정적이 아니라 한번 0볼트 딱 되면 한번 들어오고 나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맨발로 걷는 동안은 끊임없이 전자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부족하면 계속 들어오고 과잉이 생산되면 나가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압을 땅의 전압과 몸의 전압이 같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자가 들락날락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적이라는 얘기를 써요.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팩트예요. 여러분 몸집은 다 0볼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몸이 800mV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딱 되는 순간 0볼트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전자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산화 작용이 일어나고 ATP가 생성되고 치유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자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땅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적인 평형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팩트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걸 기획하실 때 그래서 접지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지 전에 어떻게 돼요? 외부 내부의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전압은 스트레스 환경에 있고 전자는 과잉되거나 결핍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접지 후에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0볼트. 과잉 결핍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소된다. 이게 해소된다. 네. 그래서 TV를 구동하는 전압이 안정화된다. 다시 얘기하면 설계된 전압대로 작동이 된다. 조물주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대로 그 전압 그대로, 그 주파수대로, 그 강도대로 작용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뭘까요? 맨발.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이 이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엄청 노화된 그런 상태였어요. 넘어가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사실이요. 전압이 0V가 되면은 TV 화면으로 보면 선명한 화면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체가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치유와 회복하는 그런 기전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쉬는 상태, 우리 몸이 쉬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일할 때 형성되어져 있던 망가진 유전자, 또 생긴 염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쉴 때 일어나요. 우리가 쉴 때가 언제냐면 잠잘 때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 접지하면 우리는 비록 일하고 맨발 걷고 있지만 우리 몸이 우리를 느낄 때는 우리가 쉬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쉴 때에 왕성하게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왕성하게 나오는 호르몬,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로토닌, 엔돌핀,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이 특히 말이죠. 전자파에 가장 민감한 그 물질이 있어요. 전자파에 민감한 물질. 우리가 전자파에 민감한 물질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빛에 가장 민감한 물질 뭘까요? 멜라토닌이에요. 빛에. 우리가 빛 있잖아요. 이 햇빛의 이 주파수, 특히 이 푸른색 계통의 빛의 주파수에 민감한 물질이 멜라토닌인데, 우리가 접진하게 되면 그 민감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진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뭐가 만들어져요?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두 군데에서 만들어져요. 머리 중앙안에 송가치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을 중추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 멜라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이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면 60조 개의 세포 그 속에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미토콘드리아가 많게는 10만 개, 뭐 적게는 한 100개, 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그 속에서 멜라토닌이 또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말초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무슨 멜라토닌이요? 말초 멜라토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다양한 종류의 치유작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치유작용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논문을 찾아보면 엄청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팩트만 얘기해 드릴까요? 팩트만.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접지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체의 전하 과잉 결핍이 어떻게 된다고? 해소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전자는 끊임없이 유입되어야만 0V가 되는 거예요. 유입이 안 되면 0V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생체 전압이 안정화되어져서 심장, 뇌, 세포막, 신경 움직이는 모든 전압이 선명한 TV처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치유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유의 회복과 치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엔돌핀, 뭐 세로토닌 이런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다 나온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왔다 그 얘기는 다른 호르몬은 그냥 말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0V 말초 멜라토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어디에 제일 민감하냐면 혈액의 적혈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혈액의 적혈구에. 그래서 적혈구에 멜라토닌이 싹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적혈구가 음전하를 뜨도록 되어 있어요. 음전하를.